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철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최근에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록적인 그죠? 매년 기록을 갱신하듯이 홍수, 그다음 가뭄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제 일반 시민들도 이 기후 위기라는 걸 정말 체험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허리케인이 지금 플로리다를 강타해가지고 기록적인 사망자를 만들어냈다. 아프리카나 유럽 이런 데서도 늘 새로운 기록이죠. 그래서 물과 관련된 재해재난이 지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5년인가 그때쯤 소양강댐이 바닥을 보여가지고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용수 공급처인 소양강댐 수위도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소양강댐의 수위는 154.26m, 1978년 이후 역대 최저치입니다. 바로 1년 전입니다만 광주 전남 지역에 또 굉장히 심각한 가뭄이 발생을 해서 오랜 기간 동안 그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강남에서의 침수 상황도 굉장히 뜨거운 사건인데, 강남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중심 지역에 해당하는데 이런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의아한 상황입니다. 지구온난화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크게 이제 완화하고 적응 얘기를 하는데, 완화는 이산화탄소의 발생량 자체를 줄여보자는 그 노력하고 똑같아요. 가끔씩 정상회의가 열려요. 정책이나 이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게 어려운 게, 현재까지의 문제를 만든 거는 사실은 이미 선진국이 된 나라들, 그 다음에 현재 문제를 막 심화시키고 있는 거는 아시아의 이 공업 국가들, 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아직 산업이 발전하지 않아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 합의 내용은 약간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지구 한 배를 타고 있는 몸이니 다 같이 노력하자는 게 사실 합의 내용이거든요. 우린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국가들도 많고, 국가 간의 이기주의는 국가의 생존하고 관련된 문제고 정치적인 이슈 이런 거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합의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지구 평균 온도는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고, 그것의 영향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응이라는 게 크게 이제 부각돼서 오는 거예요. 홍수, 침수 이런 문제 나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막 하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거 대심도 터널을 놔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 다음에 하수 광고를 늘려서 배수 능력을 키우겠다. 예금고 시스템 키우겠다. 이게 다 적응하려는 노력이에요.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의 대비가 결국 댐을 만들어서 물을 모아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커다란 물그릇을 만들어서 물을 모아놓고 그래서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잘 쓰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큰 목적 중에 하나인데, 이 전통적인 방법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역을 커버하죠. 물그릇이라고 얘기를 하면 유역이에요, 유역. 우리나라에서 보면 물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게 여름이에요. 그래서 6월 말에 장마가 시작되고요. 장마 끝나면 아주 무더위 기간이 오고, 그러면 이제 태풍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9월 중순까지 태풍 시즌이에요. 어찌됐든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물을 받아놔야 돼요. 그 최대한 물을 받은 다음에 나머지 9개월 동안 쓰는 거예요. 아주 운이 없으면 그 받는 거에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 받아놨는데 역대급 태풍이 온다라고 이제 예보가 되잖아요. 그러면 홍수 문제를 저감하기 위해서 댐 저수물을 쫙 빼요. 근데 비는 안 내리고 바람만 불 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럼 일단 비상 상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을 모아놓을 수 있는 이 물그릇을 최대한 확보를 하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대비가 안 된다 하는 게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하나 더 추가로 얘기를 하면, 소위 첨단 산업이라고 하는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이게 미래 먹거리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물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요구하는 물의 양이 하루 80만 톤이에요. 이 정도 양이 어느 정도냐면 인천시 전체에서 쓰는 양이에요, 하루에. 물 공급 능력하고
그 지역 발전 역량하고 정확하게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이 끊어지면 결국 거기서 스탑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운영하던 그 시설들로 해서 계속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돈을 만들어내면 뭐 발전해 나가겠지만 새로운 산업이 더 많은 무언가를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체돼 버리고 후퇴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든 물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가까이 있는 일본 같은 경우가 사실 댐이 많은 대표적인 국가인데, 댐을 많이 지으니까 사실 댐에 대한 반대 의견도 이제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죠. 호주 같은 경우는 사막과 같은 이런 지역인데, 그리고 해안가로만 좀 사람이 살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도 아주 뭐 기록적인 그 집중호우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큰 댐을 짓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 게 호주도 사실이에요. 근데 대비는 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댐들을 재개발해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형태로 해서 이제 홍수에 대응하고 있는 거고, 호주는 댐을 해안가 너머에 비가 안 오는 지역에다도 댐을 굉장히 많이 지어서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의 물을 그쪽에 넣어서 그쪽으로 돌려서 저장하는 이런 전략들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농업용 댐이 뭐 적게 따져도 15,000개, 많이 따지면 최대 3만 개까지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농업용 댐이 있습니다. 이걸 일종의 다목적 댐 형식으로 재개발해서 홍수에 대응하는 능력도 조금 넣어주고, 그 다음에 물 공급하는 능력도 조금 넣어주고, 농업용수 공급은 원래 있던 그 정도는 만족시키게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용도로 쓸 수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자원 확보, 뭐 물그릇 확보, 뭐 이런 용어들을 쓰는데, 이게 굉장히 급박하면서도 중대한 이제 사안이 되었습니다. 기후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도 미래에 대한 대비라는 측면에서 정말 잘 준비를 해서 잘 체계적으로 잘 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